알고 계셨나요? 70세에 접어들면 일반적으로 근육량이 젊었을 때에 비해 40%에서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며,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근육량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어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인구와 건강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 중 약 3분의 1이 근육 감소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노인이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근육 약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7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기 어려워하거나 심지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반면, 슈퍼에이저라 불리는 특별한 고령층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나이에 비해 훨씬 젊은 외모와 체력,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훨씬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체력 테스트에서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슈퍼에이저들이 등산이나 운동을 즐기며 70세에서 90세에 이르는 나이에도 여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한 일상적인 습관들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습관들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 손실을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령자의 90%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지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기다리셨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번째 습관, 유익한 스트레스인 호르메틱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이것은 놀랍게도 70대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들의 가장 역설적인 습관입니다. 그들은 종종 과학자들이 호르메틱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특정 형태의 스트레스를 자신에게 가합니다. 호르메시스는 높은 용량에서는 해로운 물질의 작은 용량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사실인 셈이며, 특히 근육에 대해서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특정 형태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세포보호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어 근육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7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호르메틱 스트레스 요인은 온도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목욕을 마친 후 30에서 60초간 찬물에 샤워를 마치거나 짧은 시간 동안 찬물에 담그면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고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하며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비슷하게 사우나나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도 열충격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손상된 근육세포를 복구하고 단백질 분해 과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 4에서 7회 사우나를 규칙적으로 이용하면 사우나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10년 동안 근육 손실이 40%까지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호르메틱 스트레스 요인은 간헐적 단식이나 제한된 시간 동안만 먹는 것입니다. 하루에 8에서 10시간 동안만 식사를 제한하면 노인들은 자가 포식 과정, 세포를 청소하고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여 근육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12주 만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최대 10%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 없이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호르메틱 스트레스 요인은 짧고 강한 근육 수축입니다. 뛰어난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운동학자들이 말하는 이소메트릭을 수행하는데, 이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최대 힘으로 5에서 10초 동안 밀거나 당기는 운동입니다. 이 짧고 강렬한 근육 수축은 근육세포의 크기와 기능을 유지하도록 강력한 신호를 보내며 관절에 과도한 마모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효과적인 이유는 시간이 짧고 충분한 회복 시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 몇 회 사우나를 이용하시나요? 습관 5. 점진적인 저항 훈련.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대의 사람들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바로 점진적인 저항 훈련에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효과적인 노화 방지 방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슈퍼에이저들은 실제 나이보다 수십 년 젊은 강력한 근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듦에 따른 근육 손실을 직접 겨냥한 구체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저항 훈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점인데요.
근육은 사용하면 유지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손실된다 는 원칙에 따라 작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육은 점진적으로 도전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걷기나 수중 에어로빅 혹은 매주 같은 가벼운 덤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60세 이후에 근육량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슈퍼에이저들의 접근 방식은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그들은 훈련의 시간보다는 강도에 집중합니다. 고령자들이 고강도 저항 훈련을 할 때 거의 정확한 기술로 반복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훈련을 진행합니다. 즉, 근육 실패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2회 훈련을 진행한 사람들은 중간 강도의 훈련을 주 5회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근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강력한 동화 신호가 발생하여 운동 후 최대 72시간 동안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합니다. 둘째, 그들은 여러 근육군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운동을 우선시합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렛 풀다운, 벤치프레스, 풀업 등의 운동은 보통 이동성과 관절 건강을 고려해 조정된 버전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복합 운동은 팔굽혀 펴기나 다리 들기와 같은 고립 운동보다 더 강력한 호르몬 반응을 일으킵니다. 셋째, 그들은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철저히 따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항 수준이나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법입니다. 근육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박에 적응하기 때문에 매번 같은 무게로 훈련을 하면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슈퍼에이저들은 훈련 일지를 기록하고 매번 자신을 조금씩 더 도전시키며 훈련을 지속합니다. 넷째, 그들은 운동의 이센트릭 단계, 즉 덤벨을 천천히 내리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이 방식은 노인들의 근력을 구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센트릭 단계는 근섬 위에 더 큰 압박을 가하지만 관절에 미치는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놀라운 점은 70대에 접어든 사람들이 점진적인 저항 훈련을 시작한 후 평균적으로 1.5kg의 근육량이 증가하고 12주 만에 근력이 35%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혈당 조절, 골밀도, 인지 기능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입니다. 핵심은 현재 상태에 맞는 강도를 선택하고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주 2회, 30분씩 운동을 하면 노화의 경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운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습관 4. 신경근 연결부 보호. 여기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결코 알지 못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 손실은 단지 근섬유의 감소 때문만이 아니라 종종 신경과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근 연결부의 퇴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연결부는 근육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와 같습니다. 이 연결이 약해지면 60대 이후에 급격히 발생하는 과정, 뇌는 근육의 신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지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거나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느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슈퍼에이저들은 다른 고령자들보다 신경근 연결부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과학자들이 이 중요한 연결부를 유지하고 심지어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슈퍼에이저들은 또한 신경근의 소통을 조절하는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는 특별한 호흡 운동을 실천합니다. 박스 호흡과 같은 간단한 기술, 즉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추고 4초 동안 내쉬고 다시 4초 동안 멈추는 방식으로 하루 5분만 실천해도 근육의 신경 활성화를 15%까지 개선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 전략적인 단백질 섭취 시점. 대부분의 노인들은 섭취하는 단백질 양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섭취하는 시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단백질을 이용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과학자들은 단백질 합성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단백질을 전략적으로 섭취하고 이를 하루 동안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끼에 집중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과는 달리 하루에 고르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근육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이 식사 후 약 3에서 4시간 동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이 저녁에 단백질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경우 나머지 시간 동안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상적인 접근법은 하루 동안 균등하게 25에서 30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침에 토스트나 시리얼뿐만 아니라 계란,
그릭 요거트 또는 단백질 쉐이크와 같은 단백질 공급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름기 없는 고기, 생선, 유제품 또는 채식주의자용으로 콩이나 렌즈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시점만으로도 하루에 몇 번 나누어 먹는 것보다 25% 더 많은 단백질 합성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에서 진행된 12주간의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식습관을 적용하여 다른 생활습관의 변화 없이 평균 0.54kg의 근육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는지뿐만 아니라 언제 섭취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근육이 강하게 성장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두 번째 습관, 비타민 D 최적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70% 이상의 노인이 과학자들이 근육 비타민이라 부르는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사실을요. 비타민 D 결핍은 노인들에게 흔한 문제로 우리의 근력을 몰래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타민 D가 중요한 걸까요? 비타민 D는 단순히 뼈에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하버드 연구자들은 비타민 D가 근육 단백질 합성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직접 활성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세포에는 비타민 D를 위한 특수한 수용체가 존재하며 이 수용체가 활성화될 때 근육 조직을 구축하고 보존하는 생리적 경로가 시작됩니다. 비타민 D 수준이 최적화된 고령자는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사람들보다 근육 강도가 25% 더 높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균형 감각, 협응력, 반응 속도가 훨씬 뛰어나며 이는 모두 낙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노인들, 특히 70대에도 젊은 시절처럼 근력을 유지하는 분들은 비타민 D 수준이 40나노그램, 밀리리터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노인의 평균 비타민 D 수준은 20나노그램, 밀리리터 이하로 결핍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생성 효과는 감소합니다. 65세 이상에서는 20대에 비해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생성량이 50% 이하로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하며 표준 권장량인 하루 600IU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은 하루 2.000에서 4.000IU의 비타민 D를 섭취해야 최적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량은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화되어야 합니다. 비타민 D 보충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인 기름진 생선, 계란 노른자, 강화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정오에 15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중요한 경고. 비타민 D는 비타민 K2와 함께 작용합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이 동맥이 아닌 뼈로 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발효식품과 일부 동물성 제품에 포함되어 있음, 고용량 비타민 D 보충이 동맥석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두 비타민 간의 중요한 관계는 종종 간과되지만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혈액 검사를 요청하여 현재 비타민 D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40나노그램, 밀리리터 이상으로 올려 근육 보존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습관, 일상적인 염증 관리. 그렇다면 건강하고 강력한 근육을 가진 고령자들이 공유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염증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만성 저수준 염증, 즉 노화염증, 이 고령자의 근육 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염증 과정은 근육의 단백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분자 경로를 활성화시켜 신체의 재생 능력을 초과하게 만듭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염증이 운동 후 근육 성장을 촉진하거나 단백질을 섭취한 후 근육을 성장시키는 합성 신호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터프스 대학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염증 지표가 가장 높은 고령자들이 가장 낮은 염증 지표를 가진 고령자들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3배 빠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운동량이나 단백질 섭취량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근육 강도가 뛰어난 고령자들은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간과하는 구체적인 염증 억제 전략을 따릅니다. 첫째, 이들은 수면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여 밤에 7에서 8시간의 중단 없는 깊은 잠을 취합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수치를 40%까지 증가시켜 그로 인해 근육 분해가 가속화됩니다. 둘째,
이들은 장 건강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변화가 전신염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뛰어난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자들은 매일 다양한 종류의 섬유질을 섭취하고 매주 30종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먹으며 요구르트, 케피어, 김치 등과 같은 발효식품을 포함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셋째, 이들은 운동 강도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고강도 운동은 사실 고령자에게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슈퍼에이저들은 대부분의 주 중에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며 고강도 운동은 일주일에 1에서 2회만 짧게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특정 항염증 화합물을 꾸준히 섭취합니다. 특히 하루 2에서 3g의 오메가3 지방산을 지방이 많은 생선이나 보충제에서 섭취하고 강황에서 유래한 커큐민과 베리류, 녹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같은 폴리올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단 12주 만에 염증 지표를 최대 29%까지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혈액 검사인 고감도 C 반응성 단백질 HSCRP 검사를 통해 염증 상태를 추적해 보세요. 슈퍼에이저들은 보통 HSCRP 수준을 MILLIGRAMPERLITER 이하로 유지하는 반면 평균적인 고령자는 그 수치가 3배에서 5배 더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6가지 습관이 왜 일부 70대 고령자들이 수십 년 젊은 사람처럼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바로 접근하기 쉬운 습관부터 시작하고 점차 나머지 습관들도 통합해보세요. 미래의 자신은 오늘의 이 투자에 감사할 것입니다.